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광대 HK 플러스 감성문학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문영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돕는 네, 초대 손님인가요? 네. 네. 이야기꾼으로 초대받은 이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촌장님. 네.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촌장님은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슬로건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저자로 만드는 그런 마법을 부리시는 분이에요. 네. 수리수리 마수리. 네, 수리수리 마수리. 고창에서는 또 해리포터로 통하시는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촌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호칭을 이제 촌장님으로 네, 하고 네. 있는데 이 호칭을 정하게 된 그 계기까지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촌장으로 불린 게 13년 전이에요. 13, 14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30대였거든요. 30대에 촌장이라고 불리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지금도 어색한데. 네. 근데 이제 책마을 해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때 어느 해인가 거기서 도서관 이렇게 캠프 같은 걸 했어요. 한 100여 명 가까이. 그때는 완전 폐교였기 때문에 그냥 정말 캠프를 했어요. 뭐 운동장에서도. 그런데 책마을이라 하니 거기 이제 그 전체를 인솔하신 독서 운동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촌장으로 합시다. 책 마을이라는데. 그래서 뭐 그러시든지 했는데 행사 기간 내내 그분이 촌장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촌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가면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수염을 길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촌장에 어울리게끔. 네, 뭐 수염 못 길렀고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흘러서 지금은 그냥 뭐 촌장이라는 이름이 조금 자연스러워졌는데 네. 여전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촌스럽기 그지 없어서 네. 촌에 사는 사람이다. 네. 사실 저는 그래서 더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시골 마을이면 이제 이장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렇죠. 촌장이 살짝은 뭔가 촌스럽지만 더 정감 있고 따스한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이대건 촌장님의 이미지와 딱 정말 찰떡궁합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 사진들을 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안경 모양이 처음부터 이런 동그란 안경을 쓰진 않으셨던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이 해리포터라는 별명이 마음에 들어서 이 안경을 쓰게 되신 건지 아니면 이 안경을 써서 해리포터라는 별명이 생기신 건지 궁금하실 이럴 것 땐 좀 같아요. 약간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네. 실은 2012년 초에 아주 추울 때 고창 그 책마을 해리로 이주를 했거든요. 한 6, 7년 이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금요일 일 끝나면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바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거나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주에서 처음 그 시골 생활에 필요한 게 비닐하우스와 그 트럭이더라고요. 트럭이요? 네, 그래서 트럭을 하나 이제 중국을 구했어요. 근데 그 트럭이 현대차 포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때는 지금 뭐 다 20대 청년들이 됐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여자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어느 날 그 차에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뭘까 했더니 책마을 해리에 있는 포터라고 해리포터래요. 그래서 얼씨구.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그런데 제가 좀 닮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왜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경도 바꾸고 그때부터 또 안경을 네. 바꾸셨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책마을 해리가 누구나 책이 되는 그런 뭐 좀 약간 그 별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저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독자에서 저자가 돼보는 그런 좀 관계가 변화하는 것. 저는 그것도 일종의 마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 이제 그런 좀 뭐 재미있는 의미를 좀 담았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뭐 얼마 전에 막 빗자루도 타보고 막 그랬어요. 그 사진 봤어요. 네. 날고 계시더라고요, 빗자루 타고. 뭐 이렇게 편집해서 막 이어붙인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정말 찍혀요. 순간적으로 탁 네, 찍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오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따르는 버전으로. 네.
너무나 이 해리포터라는 별명하고도 참 잘 어울리시는 오늘 이대건 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책마을 해리에 대한 이야기, 또 촌장님께서 만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오늘 주제 이 프로그램명이 감성 문학 교실이잖아요. 감성. 네, 이 세 가지의 감성, 단어를 감성. 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문학 소녀였거든요. 그래요? 저는 문학 소년이었는데 아, 정말요? 그 같은 성씨네요. 문학씨네요. 그러네요. 문학시네요. 그래서 촌장님이 어린 네. 시절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네. 어떤 문학 소년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그 문학 소년이기 전에 저는 이제 아주 가톨릭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 이름이 대건이에요. 네. 들어보셨죠? 김대건 신부님? 네네. 뭐 성은 못 바꾸니까 그냥 이대건인데.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서 그냥 살았고 그 신부님 옆에서 돕는 그런 이제 복사라고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성당 앞마당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떤 영성적인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년은 그런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자랐고 또 그런 감성을 또 그러니까 종교적인 감성이라는 게 뭔가 조금 세상의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의 소리에 그러니까 표정 말고 그 안에 내재한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가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개명천지 뭐 과학의 삶을 살고 있는 시대에 왜 종교가 필요할까? 그 내면의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길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문학의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 제가 중학교 때는 그 꿈이 교황이었어요. 교황이요? 그러니까 무슨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신부님이 된 다음에 제일 높은 존경받는 사람이 교황이래.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한국에 오셨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문학의 세계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쓰는 사람이 돼서 세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발신하는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차근차근하게 사람들한테 세상에 정말 목소리 이런 거예요 라고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네. 저희 유년은 그냥 그렇게 저의 시골 생활이라는 게 지금처럼 의리의리한 도서관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몇 권 안 되는 책 속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 보려고 늘 이렇게 애썼던 시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셨기 때문에 이제 국문과로 자연스럽게 이제 진학을 하셨을 텐데 이제 시인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시인을 발굴하고 또 시인의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군대를 좀 일찍 갔는데 다녀와서 복학해서는 이제 언론 이제 고시반이라 그때 막 그렇게 준비를 좀 했었는데 우연찮게 어떤 그 소개를 받은 시인께서 운영하는 출판사에 이제 일을 도와주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복학해서 2학년 이제 하반기죠. 그런데 거기서 20대 중반의 청년 입장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작가들을 만나게 되고 뭐랄까 그 술자리에서 그 뒷정리를 다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목소리 시인의 감성 소설 감성 그런 감성을 가진 어떤 발신자를 도와주는 존재도 참 의미가 있구나. 그거는 좀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차근한 목소리 조금 더 보드라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그 주체 가지고 있는 시인이든 소설가든 누구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이 그 발신자에 못지않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졸업도 하지 않고 근데 국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냥 뭐 무사히 졸업은 잘 했어요. 성적이 좀 그렇죠. 그게 저의 편집자로서의 시작이었고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저는 편집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인께서 그런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런 경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또 네. 다른 삶을 살고 계실 수도 글쎄요. 있을 텐데 등단해서 시를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죠. 시인이 네. 되셨을 수도 있고 네, 네. 참 그 20대 청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만나기 어려운 그런 작가들을 만나면서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편집자의 길로 들어서셨는데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좀 서울에서 지내셨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인정도 받고 자리도 잡아가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은데 돌연 갑자기 네. 이제 고창 시골 책마을 해리라는 곳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글쎄요. 돌연이 별로 좋은 의미, 돌연사? 돌연, 가족들한테는 돌연이었을 것 같은데요. 돌연님. 그렇죠. 돌연이죠. 가족들은, 근데 이제 제가 그 책마을이라고 하는 책의 어떤 정말 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느 작은 출판사에 편집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출판계에 바람이 한번 불었는데 네. 그 이북 전자책. 북한이 네. 아니고 그죠. 이북 아니고. 이북. 그래서 그 전자출판인데 전자책을 만드는 그런 큰 컨소시엄 회사도 만들어지고 네. 정말 그 종이책은 이제 없어질 거야라고 하는 그러면서 다들 이제 전자책의 바람 안에 그 바람을 타기 위해서 막 저도 우리 후배들 밤새서 막 다 다시 타이핑하고 그거 다시 편집해서 전자책 버전으로 그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컨소시엄 회사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종이책이 없어졌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왜 이 출판계의 선배들은 왜 이렇게 쉽게 종이책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가 되든 종이책의 역사는 서서히 다른 매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많이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중요한 이 책의 역사, 누군가의 생각이 어떻게 씨앗을 틔워서 세상 사람과 만나는가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건 종이나 활자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역사에서부터. 그런 공간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뭔가 그런 책의 감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사건들 벌린 일은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러고 말았죠. 네. 그리고 당연히 나라에서 하거나 출판에서 돈 많이 번 데들이 해야죠. 네네. 그런데 돌연 그 고창이 이제 제 고향이고 전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뭐 대학 때문에 이제 서로 올라간 입장인데 저의 중조부께서 그 설립한 학교가 있는데 네. 2001년 폐교가 됐어요. 그 폐교가 돼서 이렇게 오고 있는 학교를 몇 년, 이렇게 한 6, 7년 지나오면서 그걸 인수하게 됐어요. 할 수 없이. 뭐 어떤 계기로.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진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오고 가고 하다가 이제 돌연 이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주하면서도 그 가족들과 함께 뭐 격주로 놀토 때는 이제 네. 아이들과 함께 같이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전원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텃밭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쌈 싸먹고 하는 네, 거. 로망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책마을 해리 안에 도서관 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랑 같이 사는 그분은 그 도시에서 태어나 살던 분이어서 시골이 그렇게 험한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는 어떤 희망과 꿈을 그렇죠. 품고 따라오셨겠네요. 전원 생활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5학년으로 전학을 오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좀 물정 모르는데 아빠 믿고 그냥 털썩 이렇게 돌연. 네. 그 책마을 해리는 정말 바닷가 정말 시골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성촌에 있기 때문에 정말 시골드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하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는. 네. 그래서 고생이 않네요. 많았을 건데 근데 그 돌연이 훨씬 더 뭔가 막 재고 따지고 뭐 그럴까 말까라기보다 더 시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제가 30대 그 생각을 하고 뭔가 계획하고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오고 가면서 41 이렇게 네. 어느덧 어느덧 42에 40대를 여기서 음. 그 책마을의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좀 몸을 던져갔으면 좋겠다. 50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연 그렇게 됐는데 다들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가족들도 이게 그렇고. 주말마다 오는 건 어떻게 이제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을 갖고 왔지만 이게 아예 이주를 한다는 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렇게 좀 설득이라기보다는 좀 뭐 사정을 했던 것이 그래서 남편의 인생, 아빠의 인생에서 이 시기가 아니면 그런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제가 편집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책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책을 만들 수도 있는데야 이런 그런데 좀 어린 시기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이해해줬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이해는 금방 원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후회와 원망으로 바뀌었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이야 책마을 해리가 자리를 잡았지만 네, 네. 그때만 해도 뭐 깔끔하고 좋은 장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폐교였는데 네, 네. 정말 하나하나 치우고 채워넣는 것부터가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내셨어요? 뭐 답변 정말 쉬워요. 제가 해리포터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저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친구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커뮤니티, 그러니까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그 지역이든 그 친구들 도움이 참 많았고 또 출판계에서도 그런 선배들이 많이 꿈을 꿨거든요. 책마을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책마을 해를 같이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그런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책을 읽고 뭐 사고 하는 그 독자로 참여하는 책마을의 그 버전이랄까 그런 네. 방식보다 전혀 다른 우리의 방식, 우리 안에서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종이를 만들어내고 활자를 만들어냈던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책마을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공감을 갖고 도움을 많이 줬죠. 그게 마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혼자로는 어렵지만 네.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가능한 것도. 그럼 이렇게 처음 딱 고창 학교에 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호적으로 잘 좀 도와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셨나요? 시골의 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무섭기도 그럴 한데 것 같아서요. 네. 저는 거기가 다 일가 어르신들이지만 그래도 뭐 아주 철들기 전에 떠나서 정말 정말 중년의 나이에 왔기 때문에 도대체 왜 왔을까? 무슨 사업을 크게 망해가지고 도망으로 왔다. 의심부터 아니면 하실 것 같아요. 몸이 네. 아파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생활 못하니까 뭐 휴양하러 왔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책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책을 만드는 마을, 누구나 책이 되는 그리고 그래서 도서관이 되는 그런 마을의 그런 로직이랄까 그런 문법 체계를 고민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가들을 거기에 데려다 놓고 기획하고 출판하고 그래서 출판사를 이제 독립 출판을 해서 그 출판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과 함께 협업하되 거기는 정말 열심히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책 마을을 조성하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에 책을 만드는 주체는 작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와서 책을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버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이제 고안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아니 마을 사람들이 책을 만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책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열심히 소문을 냈죠. 책 만드는 그런 학교를 합시다. 해서 54. 근데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배웠어요. 적어도. 맞아요. 되게 그 마을에 사는 분들, 조금 더 좀 확장된 둘레 마을에 사는 분들은 그 학교를 다 졸업한 분들이에요. 적어도 초등학교만은. 근데 남편들이 다녔던 학교에 근처의 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이분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녀들도 다 졸업시켰지만 본인들은.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배움, 심지어는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본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글도 쓰는 거는 좀 뭐 그렇다고 쳐요. 쓰기 어려워하는 거는. 네네. 근데 읽지 못하는 분도 계시셨으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동경, 학교에 대한 그런 동경이랄까. 배움에 대한 갈망이 갈망이죠.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학교에 오세요. 그래서 정말 오셨어요. 뭐 10대분이 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 마을 학교 재밌는 이름의 마을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그 마을 어르신과 아주 각각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마다 만났으니까 목요일마다 네. 만났으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잘 이해해줬던 큰 원군이시죠. 쟤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 쓸잘데 있어. 그래서 쓸잘데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그 마을 학교의 그 학생들이죠. 네. 나이 많은 1학년들이었어요.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뭐 지금까지 뭐 8, 9년 같이 했던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그리고 그 학생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 그거 봤어요. 그 네. 80곳 그 네. 쓰신 분. 네. 네. 그 책을 되게 인상 깊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 그러니까 제 일은 아니지만 좀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하는 병상에서 좀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소식을 좀 듣고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다 떠나서 자기들의 삶이 있잖아요. 1년에 뭐 그냥 보통 2-3번 뭐 조금 그래도 조금 마음 쓰는 자녀들은 좀 더 많이 뵐 텐데 우리는 매주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마을에 살기 때문에 늘 마주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떠나 보낸다는 거는 가족 못지않은 그런 슬픔들이 있어요. 네. 먼 친척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그렇죠. 말이 그래서 있잖아요. 참. 그래도 이제 그분의 인생에 어떻게 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책마을 해리가 없었다면 꿈꿔보지 못했을 그런 어떤 저자로서 바로 설 수 있고 자기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가셨으니까 훨씬 더 저희 이제 그 정말 그 마을 학교를 하면서 그냥 기획 자체가 책을 내는 걸 기획했기 때문에 2013년, 14년 이 어간부터 그 할머니들과 출판을 했고 그래서 책으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다 읽기 어려운 분들 세대가 책을 냈거든요 그때.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정말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어린 세대의 친구들부터 노년의 그 설마 책을 이라고 하는 세대까지 출판의 어떤 저자로 거듭났다 하는 게 그게 증거죠. 뭐 교회식으로 보면 간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웠죠. 네. 원래는 뭐 이제 상주 작가를 모셔놓고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책을 내는 그런 마을을 꿈꾸셨다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보자 나이에 네,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하고도 책을 내셨는데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글을 써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부터 가르쳐야 그렇죠. 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이거 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또 인내심 또 필요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그렇게 서로 기다리지 말자고 마음 먹었어요. 첫 해에 그냥 뭐 학교래 하고 막 오셨던 분들이 글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글 좋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이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그 관계에서 오는 뭐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못 모르고 근데 그 관계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들이 보여요. 그 뭐냐면 내가 이 옆집 이 무슨 댁보다 남편도 잘났어. 더 나은데. 아이들도 잘 됐어. 뭐 그리고 살림도 잘해. 근데 딱 하나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니까 안 오세요. 그래서 글 씁시다 해서 그림 그리고 뭔가 쪼물딱쪼물딱 만들어 보고 또 막 그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도 해보고 뭐
풍물도 쳐보고 생전 늘 이게 옛날에는 막 그런 풍물을 많이 했으니까 시골에서 구경만 하던 양반들이 이제 막 두둥땅땅 막 쳐보기도 하고 외고 막 돌아다녀보기도 네.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문학 소녀를 시인, 소설가, 동화 작가로 만들려는 꿈에서 그냥 종합 예술가를 만들자. 그리고 글을 좀 못 쓰면 어때요? 네. 그냥 우리가 써드리고 베껴 쓰면 그게 캘리그라피예요. 그쵸. 예술.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책으로 가서 정말 북 디자이너들이나 편집자들이 볼 때 와 이거 정말 예술적이다. 네. 어떻게 보면 또 핫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재밌는 일도 벌어지고 그랬죠. 네. 정말 종합 예술학교였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함께한 모임 이름이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밤마다 딴짓거리예요. 네. 잘못 들으면 이제 밤마다 딴짓거리?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실제로 좀 밤마다 모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밤마다 모였죠. 네. 네. 근데 이제 밤마다는 아니고 밤마다 모이긴 했지만 네. 이름은 밤매다. 밭매다 네, 딴짓거리. 늘 정말 50년, 60년 밤매기 선수들인데 그러니까요. 딴짓을 좀 해본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밤에 그런 딴짓하는 학교였고 그걸 또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 그 제목으로 책도 출판하고 네네. 그랬어요. 오늘 책을 가져오셨는데 네, 한번. 네. 지금 그 책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이야기할 두 권이 다 그 약간 노랑노랑이네요. 네. 봄이라 좀 노랑노랑해도 잘 어울리는 노랑노랑. 색깔.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 밤에다 딴짓거리예요. 여기 이제 이런 이미지들은 다 그 마을 할머니들이 다 그린 이미지들이고. 직접 그리신 네. 거구나. 네. 와. 여기 이제 고스란히 이분들의 이제 흔적들이 다 밭에서 수확하신 네. 것들 그래. 이렇게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총 책이에요. 그럼 몇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여기에도 한 12분이 참여했어요. 아. 네. 뭘 하나 읽어드리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이건 할머니들이 직접 따듬따듬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몇 년 정도 걸렸나요? 1년에 한 권씩 제가 만들었어요. 1년에 한 권씩이요? 네. 그럼 이 여러 책이 밤에다 나왔- 딴짓거리 이후에도 계속 나왔죠. 네. 또 다른 그림책도 제목으로. 나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럼 최초의 책인 거네요? 이 책 세 번째. 세 번째예요? 네. 어떤 뭘 한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자유롭게 좀 선정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이제 글쓰기 방법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데 처음 글에 접근하거나 뭔가 표현하는데 접근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딱 모아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봅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오늘은 음식인데 자식들한테 해줬던 음식. 가면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좀 와, 알려주시는 뭐야. 나 그림도 못 그리는데, 나 글도 못 쓰는데, 뭐 해야 되지? 해서, 이거 하면 이제 새록새록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노하우라면 뭐냐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음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짜잔. 아이들한테 해줬던 음식 중에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게 뭐였죠? 이렇게 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뭐였죠? 씁시다, 그립시다가 아니라 이야기를 한번 건네보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봤을 때 정말 안쓰럽겠는데 다른 아이들한테는 안 주고 얘한테만 해준 음식이 있는데 어떤 그런 음식이 있는지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뭐 어땠는지 음식에 대해서 자녀들이 기억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엄마들한테도 그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줬을 때 그걸 어떻게 먹는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네. 그런 반응들이 다 있어요. 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왔을 때 그렇게 또 내보이는 거죠. 음식을. 근데 저도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비슷한 음식을 만났을 때도 정말 생각이 나요. 불현듯 떠오르는데 그게 맛이 주는 그 맛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그긴 어떤 모양, 색, 향, 냄새부터 정말 결국에 네. 맛까지. 그래서 그것과 어떤
기억이 만나는 건데 엄마들도 있죠. 그거를. 그래서 말을 건네고 막 수줍어하면서 이야기하죠. 네. 그러다 이제 말문 트이면 막 이제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그렇게 한 뒤에 그거를 차분하게 좀 써보시거나 그려보세요. 이제 글을 못 쓴 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적어드려요. 네. 그리고 난 베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글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는데 그 누가 어떻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손잡고 가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처음에 이야기꾼이라고 소개를 딱 하셨는데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아. 탁월한 이야기꾼, 이야기를 잘 끌어내시잖아요. 제가 하게끔 그 역할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책마을 식구들이 그런 재주가 있어요. 네. 왜냐면요, 제가 그런 마법을 모든 건 내 마법으로 정한다. 아마 저랑 만난 적 있잖아요. 네네. 그 뒤에 조금 더 말씀 잘하셨을걸요? 그렇게 된 것 그쵸? 같아요. 네. 누구 타? 누구 더? 우리 해리포터님. 제 덕입니다. 오늘을 지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희망을 또 가지고. 자주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네. 약간 민망한데. 네.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그냥 여기 이 꽃가마라는 그 우리 회롱떡 그 선수나짐이라고 하는데 네. 선수나짐인데 그 집에서 시집 올 때 가마를 타고 큰 찻길에서 트럭을 타고 시집을 와 이렇게 쭉 가요. 20살 얼굴 한 번 안 보고 서방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마 타고 와서 좋은 줄 모르고 시집 오니 시어머니도 이쁘다고 하고 좋아라 했는데 신우가 동갑인데 그렇게 꼴을 못 보더라. 여기 맞춤법 다 틀려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네. 그 얼마나 그게 사무쳤으면 맨 마지막 줄에 그렇게 꼴을 못 보더라. 끝. 그러니까요. 되게 오랜 시간 전의 이야기인데도 생생하게도 그렇죠. 네, 기억을 네. 해내고 그걸 또 글로 이렇게 옮겨 적으셨네요. 네, 와. 네. 그러면 이 책을 만나려면 이 책을 만나려면 인터넷 서점이나 네. 대형 서점에 가면 됩니다. 네. 다 출판을 하니까 정식 출판을 하고 네. 네. 그러면 다 한 분 한 분 정식 계약을 맺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책을 네, 내시는 네. 거군요. 책마을의 모든 일들은 그 시작점이 딱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는 시작점이 네. 출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와. 그냥 우리는 출판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출판권 설정 계약서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제가 출판사의 대표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들이 왔다고 치자고요. 5학년이고요. 자, 저작권 누구한테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가불이 있잖아요. 네네. 저작권은 네. 만약에 초등학생이 그러면? 쓰면 그 네. 친구한테. 그럼 갑이 있죠. 되겠네요? 그렇겠죠? 갑이라고요? 저기 출판사가 있는데. 근데 저작권이 네. 그렇죠. 작가한테 있지 네. 않나요?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 작가에게죠. 저작행위로 비롯된 권리니까 그 저작권에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만 잠깐 동안 빌리는 거예요. 설정해 두는 거예요. 임대차 설정하듯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갑이죠. 제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를 쓰면서 이런 설명을 하면 이 꼬마들이 야 갑질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죠. 이 계약의 의미, 계약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하고 또 어떤 약속을 하는가 서로.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이렇게 성실하게 뭐랄까 꼼꼼히 뭔가 생각을 본 거를 듣고 냄새 맡고 혹은 맛보고 했던 걸 좀 기록해주는 약속.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출판사는 그렇게 그리고 쓰고 사진 찍은 것들을 정말 멋지게 디자인해서 편집하고 맞춤법 틀리지 않게 잘 만들어서 책으로 내놓는 약속. 이 약속은 두 사람이 잘 지켜야 돼 어떤 좋은 책으로 나오는 거다. 네네.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씁시다 그러면 달라질 것 달라져요. 같아요. 네. 이게 마법의 첫 발을 디딘다. 계약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요, 사인 처음 해보잖아요. 그럼 막 사인 연습해가지고 척척척척 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쓰는 사람이구나 이제부터 그런 이제 마법에 빠져요.
뭔가 저도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그렇죠. 하시고 네. 네. 아이들도 하는데 또 아이들도 나이대가 그럼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청소년까지 그렇죠. 다 이렇게 네. 참여를 합니다. 네. 하죠. 청년들도 청년들도 참여를 하고. 진짜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곳이네요. 네.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아이들이 낸 책 중에서 오늘 이거 네.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마침 이렇게 가져왔죠? 그러게요. 아니 이거를 이 책이 2017년도에 그 세종도서로 선정이 네, 네, 돼서 네. 좀 이슈가 되었잖아요. 네, 네. 이 친구들이 처음에 뭐 그걸 노리고 쓰진 전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 친구들 원래 좀 글을 쓰길 좋아하는 친구들이었나요? 노랑 바탕이지만 노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과 책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인데 책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지 않은지에 대해서 네. 서로 이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자, 기획자는 그런 신뢰를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신뢰. 왜냐하면 여기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 이런 게 필요해요. 처음에 12명인가 정도의 친구들로 시작을 했는데 여자친구들이에요, 다. 아, 그래서 이 청소년들과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어느 정도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도 깊이 되어 있고 경험도 10대 중반의 후반 친구들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않게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네. 거기에 어떻게 조금만 물꼬를 터주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법사니까 네, 마법사니까 쉽죠. 더. 가능하죠. 그래서 친구들과는 아예 처음부터 기획부터 뭘 가지고 책을 만들까. 그래서 그 출판 기획서를 다 이렇게 잘 쓰게 도와줘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고민 혹은 진로 이런 거를 출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획안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네.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네. 자료 사진도 막 목단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뽑아요. 아, 그 중에서 하나를 네. 뽑아요? 그 겨루기 있죠. 네. 일종의 겨루기인데 함께 공동 출판을 하지만 네. 이렇게 선정된 친구가 편집장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본인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런데 같이 뽑아요. 같이. 근데 저는 다 한 표씩인데 저는 3표를 가져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니까. 마법사니까. 잘못하면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 있어서. 네. 근데 3표를 다 써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다 친구들이 그 그룹 모둠의 친구들이 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안에서 이런 큰 주제를 이때는 마침 그 막 경주 막 지진 나고 할 때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 친구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좀 강렬했던지 또 기후위기 이런 데 대해서 되게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런 그 주제를 어떤 친구가 냈고 그게 자연스럽게 뽑혔어요. 그리고 자기 주제들을 다 내려놓고 이 큰 지진과 재난이라는 이 주제에 합당하는 자기의 관심사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하고 저랑 이야기하고 함께 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네. 어떤 친구는 가상 인터뷰도 하고 얘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네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 친구 그림 잘 그리는 친구 꼬셔가지고 사파도 넣고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든 책인데요. 어떤 친구는 이제 좀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이 친구는 한국과 일본의 내진 설계 비교하는. 와. 이거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 쉬운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 정말, 이상인데요. 네, 정말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응급 의료 체계 네. 영국과 일본과 한국의 그 체계 또 이렇게 비교해보고 어떤 친구는 전염병 그러니까 재난 이후에 전염병이 어떤 양상이고 그걸 조금 이렇게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데 대한 어떤 친구는 지진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촌장님이 다 이런 걸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시죠? 와. 제가 못해요. 잘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친구들. 그 생각이. 어떤 흐름을 조금 갖다 주는 거죠, 제 역할은. 이거 합시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네. 안 되기도 하거니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행히 이 책이 2017년에 세종도서에
그때는 200종만 뽑았어요. 와. 작년에는 400종을 뽑았는데 늘어나서. 근데 전국에 1년에 나오는 책이 8만 종이 넘어요. 8만 권이 아니에요. 8만 종. 8만 종 곱하기 초판 1000부씩만 해도 8천만 권이에요. 근데 1000부만 찍고 많은 책, 엄청 찍는 책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이렇게 많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 세계 1위.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 200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좀 세종도서라는 이름, 네. 그 이름에 뭐랄까 그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와. 지금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그래서 성인이 됐죠. 그래서 있네요. 와. 그 몇 년 뒤에 어떤 여자분들, 중년의 여자분들이 책마을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마을에 책방에 이제 여러 책들이 있고 이 책마을에서 만든 책들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 책 우리 아이가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까 그 전염병 이야기 썼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근데 하고 물어봤죠. 혹시 지금 뭐 해요? 그랬더니 어느 대학에 의대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가 뭐 가기 어려운데 잘 갔다는 그런 의미 뜻이 아니라 네네. 자기 관심사가 네, 관심사 그렇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네요. 자기 직업으로. 와.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는 뭐 하지 하고 이제 했는데 다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 어느 대학에서 그 도시 계획 그 아까 내진 네. 설계 비교했던 친구. 그러니까 어머. 뭔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던졌을 때 그게 거꾸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마법이고 그렇죠. 기적이에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대학을 안 간 친구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의 고민들이 분명히 자기 삶의 어떤 방향 안에, 갈래 안에서 엄청 왕성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발신하는 그 공간이 책마을 힐인 거죠. 네. 와, 진짜 마법의 학교. 좀 그럴싸해요. 네, 완전. 와, 그럼 이제 이렇게 의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책 만드는 거 외에도 또 책마을 해리에서는 다양한 뭐 축제도 하시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 있을까요? 1년에 한 100개쯤 하기 때문에 100개를 여기서부터 1, 2, 3 그 조금 독특하게 하는 게 정말 바닷가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젊고 저는 이미 이제 젊다고는 하기엔 좀 젊은 사람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책 영화제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영화로 만들잖아요. 네. 소설도 영화로 만들고. 근데 영화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음악만 가지고 영화제를 하기도 하고 주제 갈래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구청에서 하는 영화제까지만 다 따지면 200개가 넘는데 1년에. 근데 그 원전이 되는 책을 이야기하는 영화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 영화제가 있나 하고 막 찾아봤죠.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는 있나? 북필름 페스티벌, 북시네마 페스티벌 다 찾아봤어요. 없는 거예요. 와, 세계 최초네요. 최초 하면 진짜 민망하지만 어떡해요. 최초인 거 하지 어떡해. 앞에서 안 한 걸 어떡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년까지 4회를 했어요. 거기에 한 3일도 하고 이틀도 하고 뭐 4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마을 해리에 지금 저희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열고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기 시작하는데 토요일마다 늘 모여서 노는 친구들이 이제 초기에서부터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도 영화제에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때 주제가 모험과 영화였는데 모험과 여행이었는데 어떤 책 한 권의 영화를 선정을 했었어요. 네. 그 책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마침 그래서 이 소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영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상영 목록을 보던 이 친구들이 이 영화 자막이 있잖아요. 네. 동네 할머니들은 자막 못 본다고. 힘들죠. 볼만하면 맞아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저한테 뭘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까무러쳤어요. 더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될 턱이 없지. 속으로만 하면서 겉으로는 좋아! 해보자! 야 정말 멋지다 하고 속으로는 멋지긴 하지만 어려울 좀 걸 어렵겠다. 하고 그렇지만 이제 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걸 인터넷에서 그 한글 대본을 다운받아가지고 역할을 나누고 뭐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어느덧 그걸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됐어. 사실은 이제 먼저 한번 제가 보긴 했는데 시침이 뚝 떼고 딱 상영을 했어요. 그 영화를 트는 그 시간에 네. 이 더빙판을 틀었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그 주인공이 100살 할아버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이 흉내를 내는 거 얼마나 목소리까지 웃겨요. 연기도 이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 데다가 결정적으로 안 맞아요. 말은 하고 있는데 뒤에 말이 나고 막. 근데 그게 더. 그게 너무 사람들한테 감동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그 할머니들을 그 읽기 어려운 할머니들한테 네. 그게 그 마지막 날 앵콜로도 틀기도 했는데 전통이 돼서 한 편씩은 그 더빙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우리 세대가 이렇게 뭔가 판을 깔아놨지만 그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 시간으로 자기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네. 이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어디 안에서만 이렇게 늘 어른들이 하고 있으니까 뭘 못했지. 그렇죠. 이것만 탁 하고 열어주면 어디에 내놔도 아무 문제 없이 누구 이상으로 우리 세대들 이상으로 뭔가 해내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제가 몇 년 이렇게 오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영화제를 2018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되게 약간 저한테는 충격적인 장면이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렇게 주체성을 띈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해리에 가니까 그냥 마치 너무나 익숙한 자기 공간에 와서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분명 촌장님이 뭔가 시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원래 이랬던 걸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참 이런 자유롭게 무언가를 발상하고 진행하는 이 공간이 많이 그리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그러게요. 우리도 겪어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보태고 원래 잘하던 아이들이었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원래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건데 네. 저도 이제 깨달았으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뭔가 책마을 해리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하고 네. 네. 잘하고 잘하고 둘 다 쑥쑥. 쑥쑥. 네, 그렇게 정말 처음에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공간이었을 텐데 지금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런 네. 명소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이나 또 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실 텐데 맞아요. 그분들이 오면은 좀 먼저 경험하신 분으로서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그 책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시장님이 그 교육감님한테 그 폐교도 하나 구해놨어요. 네.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간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 설계를 하고 다 꾸미고 누구를 찾지 말고 네. 먼저 사람을 찾고 책도 좀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고 또 세대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청년이면 더 좋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거기에 돈을 써줘라. 판을 깔아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거예요. 전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다. 네, 다 해놓고 당신들이 와서 여기 운영하세요 라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건 일이거든요. 또 뭔가 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뭔가 그런데 그냥 이런 공간이고 이런 지역에 이런 이야기 일들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이야기도 찾아보고 그럼
거기에 뭔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힘은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힘들이 생겨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리에 뭐가 됐다 그런 소식은 아직 못 들었어. 그래서 아쉽게도 뭔가 이게 그 마법력을 더 전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중요한데, 부디 좀, 이게 전국적으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책마을 해리 같은 공간이. 저는 이제 책마을 해리, 그러니까 이런 폐교에서 뭔가 막 갖추어서 공간이 만큼 있어야 되고, 뭐 주변 환경은 어때야 되고, 뭐 생태적인 어떤 이거보다도 책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책 읽는 공간에서 읽어내는 그런 독서 공간이 어떻게 책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바뀌게 할까. 사실 그 고리만 연결이 좀 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내 읽어왔기 때문에 그 조금만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 잘 써요 또. 그런 준비를 평생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매개하는 역할만 누군가 해주면 책이 만들어진 마을, 읽는 사람들이 모여서 읽는 공동체, 작은 도서관, 작은 책방 이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작은 책마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 소식지를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서평지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작은 마을의 매거진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매거진의 사람들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단행본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닌데 그게 책마을 해리가 그런 어떤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전자책이 막 유행을 하려던 시기에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나는 이제 종이책의 역사를 쭉 이어가고 또 책을 소비하는 그 독자들이 저자가 되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긴 시간들을 또 이어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다양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요. 또 이런 게 인정을 받아서 2018년도에는 그 아쇼카 펠로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대한민국 12번째라고 들었는데 이 아쇼카 펠로가 어떤 건가요? 아쇼카 펠로는 좀 우리한테 낯설어요. 제가 아쇼카 펠로에 될 때도 낯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낯선데 사회혁신 기업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회혁신 기업가. 그러니까 혁신 기업가인데 그 혁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 그게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주고 그렇게 바뀐 생각이 실제 뭔가로 움직임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매개자. 그런 이제 그래서 사회 혁신 그것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그게 이제 그런 뭐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펴낼 수 있게 조금 이론적으로나 실제 하는 행동으로나 좀 이끌어가는 사람, 주체 이게 이제 사회혁신 기업가고 사회혁신가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고 조금 더 고생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좀 될락말락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일종의 좀 인정이라고 하면 그렇죠. 잘하라고 부추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죠. 저는 물론 고창이지만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검증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 검증. 제가 처음 아쇼카 펠로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받고 응했을 때부터 4년 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매년 이렇게 어떻게 그동안 해왔던 그 일들이 어떻게 좀 달라졌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조금 더 확산됐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신층 면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예선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선으로 올라가서는 한 7, 8단계를 거쳐요. 뭐 평판 검증도 해요. 저도 한 5분 주변 제 아주 어릴 때 친구들 직장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책마을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들 뭐 저랑 같이 작업했던 예술가
이런 과정도 거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사육신가들 중에서 그런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한 4-5시간 심층 면접하고 그것도 이제 교환 바꿔가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쪽 단계에서는 아쇼카 월드 아쇼카 재단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인터뷰인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면 저는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네. 딱 통역해서 들으면 되는데 이게 들릴락 말락해서 막 긴장해서 그렇게 거치고 이제 아쇼카 월드 이사회에 승인이 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을 거쳐요. 저는 그때 좋았던 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왔던 그 7-8년의 시간이 어떻게 저를 둘러싸고 정말 구체적으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후배들, 물론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지역사회, 로컬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그게 선한 영향력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앞으로는, 네. 저는 그 중요한, 앞으로는 어떻게 이 이야기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의미 있게 발산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이제 펠로우로 되지 않더라도 선정되지 않더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정말요 저 태어나기 전서부터 캐고 들어와요. 그리고 저의 유년 와. 어떤 신념, 종교적인 이런 그 유년의 집안의 어떤 너무 대단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대건입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근데 생각도 못했는데 선정이 돼서 좀 난데없었죠. 네, 벼랑간 그렇게 됐었는데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묵직한 어떤 책임감이 좀 생기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암담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돕고 뜻을 모아주고 잘한다 이렇게 기운을 차려주는 것하고 이렇게 어떤 집단이 그래 너 정말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인정해줄게. 이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런 묵직한 책임감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천히 정말 학교의 개념 그러니까 지역의 친구들 혹은 기존교육에서 조금 뭔가 좀 아쉬움이 컸던 친구들이 책을 매개로 해서 뭔가 그러니까 책을 읽고 또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학교. 네. 그건 대안학교로 해도 좋고 저희는 이제 색학교 해리 이렇게 쳤는데 그걸 정말 자신을 갖고 준비를 했던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들, 어르신들, 청년들과 함께 출판을 매개로 이렇게 만나왔고 또 책 읽는 그 시간으로 만나왔는데 그런 시즈닝의 이런 단발적인 게 아니라 정말 늘 만나는 학교로서 좀 자리매김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그때 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100년 된 학교 우리는 100년 됐어요 역사가. 네. 그럼 그 100년을 어떻게 이렇게 내세울까요? 건물이 오래됐어요. 100년 된 건물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딴 데는 없는 이 건물이. 또 우리는 이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도 있고 막. 근데 그런 학교의 전통 못지않게 저는 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과서를 만든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교과서 근데 그게 모든 과목 교과서 다 만들 수 없겠지만 이 학교가 특색이 있는 어떤 그 영역의 교과에 대한 것 혹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되게 사회나 역사의 그런 교과서들을 만들고 매년 그게 거기에서 또 확장하고 오류를 고치고 해서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과서 100년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의 졸업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 아이디어 내가 낸 건데
나중에 그런 교과서가 있는 학교 정말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100년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 그렇죠. 책이네요. 네, 함께 와. 수만 명이 만들었던 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행히도 우리 광역교육청에서 시범학교 하면서 그 정말 교과서를 만드는 학교를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출판 주체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든 서로 이렇게 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마법, 정말 그쵸. 돌연 뭔가 소련.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이 그런 우리 학교만의 정말 멋진 빛깔의 책들을 내고 후배들이 계속 그 책들을 다듬어내서 그런 책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교과서는 뭐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네. 학교 다녔다면 당연히 정말 이렇게 감싸고 다녔을 테니까 그렇게 책의 역사, 그게 종이가 아니어도 좋아요. 함께 뭔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계속 오류라면 그걸 잡아내고 조금 더 최적화해서 완성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책.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인생에서 의미 있는 공부가 또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럼직해요가 아니라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출판 현장에서 그 전문 작가들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세대를 넘고 뭐 아무런 무슨 계층, 성별 그 다 넘어서 오는 그 감동들, 그 성장하는 것, 그 배워가고 스스로가 어딘가의 중심으로 자리를 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정말 이게 그냥 한 사람에게 또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지역사회에게 점점 더 넓어지면서 좀 선한 영향으로 퍼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책 학교 해리 이제는 네. 그럼 이제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네, 되는 네, 건가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4월부터. 4월부터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운영이 좀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어떻게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이제 결로 그 학교가 나눠지는데 중학교 과정은 전라북도 교육청, 광역교육청하고 함께해서 대한교육 위탁기관이에요. 그래서 학력이 인정되는 코스고 그 다음 청년 시기 네. 저희가 이제 171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니까 17살부터 21살 이 청년 시기를 책을 읽고 고전부터 문학작품을 읽고 1년에 한 권씩 기획하고 출판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거는 실제 자기 진로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입장, 그런 연습을 종이책 활자로 시작하지만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그거 무슨 유튜브라고 말해도 되나요? 뭐 무슨 너튜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개인 1인 미디어 역할을 하고 책방이라든지 1인 독립 잡지 그리고 뭔가를 기획하는 일들을 배운다면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자기의 생각을 구체화해 볼 수 있는 연습이거든요. 책을 한 권 만드는 과정은 뭔가를 완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네. 기업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스타트업을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정착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청년 시기 친구들하고는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학력 인증하고 상관없이 그냥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나이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 그 일 나이에 이 일을 아니에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그 보이긴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여도 네 책마을 해리에서 이제 앞으로 책 학교 해리도 더욱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쭉 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분이 만드는 책이 얼마나 될까 이제 또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죠. 제가 편집자로 만들어 온 책은 1000종이 훨씬 넘고요. 천 권에 천 종이요? 천종이죠. 그게 한 70만 권 팔린 책도 있어요. 한 종이. 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이죠. 근데 그렇게 제가 청년기부터 만들었던 책보다 훨씬 의미 있는 그런 그 출판이 제가 고창에 오면서 상업적인 어떤 그런 데에 기대야 하는 책이 아닌 누군가가 세상의 중심임을 깨닫고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동 저자라고 하는 게 함께 쓴다고 하는 게 여러 중심이 떠받들어서 한 권의 책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매개로서의 출판 이때 의미를 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정식 출판된 책과 그렇지 않고 뭐 작은 책들 한 뭐 50권, 100권 찍는 책들 뭐 신문 이렇게 포함하면 한 400여 종 정도 출판을 했거든요. 여기엔 뭐 상업적으로 성공한 책도 있어요. 적어도 10,000권 이상 팔린 책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책들이 있고 여기에는 한 4,000명 이상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책마을에 둘러보고 가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게 책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가 와 4,000명이나 라기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세계를 자기 바깥으로 다시 자기 삶에서 확장시킬까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했던 이 세계를 그게 정말 궁금해요. 아까 그 친구들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찾아가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정말 궁금해. 언제 한번 홈커밍데이 해서 다 모여봅시다 하면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책마을의 짧은 혹은 뭐 길게는 굉장히 긴 시간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내 삶에서 어떤 뭔가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생각들이 이렇게 피어 자라고 있었으면 자랐다고 하면 네. 저는 굉장히 좋죠.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4,000명 이상은 어떤 그 꿈을 발견하고 그 중심이 되는 경험을 했다면 이 곁에서 이제 조력하는 편집자로서 나도 한번 네네. 좀 저자가 되어보고 싶다, 책을 네네.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본 적 없으신지요? 글쎄요. 이제 책마을이 10년째거든요. 지금 책마을이 10년째고 이 10년 시점에 책학교 회리라고 하는 다른 어떤 갈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어떤 빛깔을 선보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전 편집자예요. 편집자는 뭐냐면 사실 편집자가 책의 이 판권지에 판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오래 안 됐거든요. 한 20년 됐을까. 철저하게 섀도우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려져 있던 이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냐면 저자들의 그림자예요. 그런 존재예요, 편집자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선배들한테 배웠고 스승들이 계시고 하고 수많은 후배들이 있고 저한테 혼도 난 후배들도 있고 제가 뭐 격려해서 그만두려고 하다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 어떤 이 지평 안에서 이런 경험도 참 많이 했어요. 셰프 한 사람의 삶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 그만두고 외국에 있는 조리학교 갈래요. 그렇게 어떤 사람의 삶에 쑥 편집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삶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편집자는 다시 돌아와서 또 어떤 누군가의 삶을 정말 많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입장, 그런 매개 입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그림자가 되었다가 다시 편집자로 돌아오는 거죠. 저는 그런 존재가 편집자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28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쯤 책마을 해리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네. 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책마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좌표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좀 들려주고 싶고 그럼 좀 기대를 해봐도 네. 될까요? 기대하십시오. 네, 언젠가 그 책이 나오면 꼭 제가 제 돈을 직접 주고 네. 사서 독자 일인?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과 더불어서 우리 이대건 촌장님께 책이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이란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버전도 이야기하고 저런 버전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 음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먹으면 바로 피와 살이 되는 음식이죠. 그냥 소화가 저절로 되는 음식. 그래서 책은 먹는 거다. 먹는 거다. 마시는 거다.
어떨 때는 굉장히 씁쓸한 맛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위안이 되는 그런 맛도 있고 어머니의 네. 솜씨의 그 맛처럼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되게 혼이 나는 그런 매서운 책이 맛에 그런 맵짠 맛의 책일 수도 있고 그런 맛을 간직한 그런 먹을거리다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배고파지네요.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이 감성 문화 교실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느끼는 바가 좀 많으실 것 같고 책마을 해리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책학교 해리로 바뀌게 되면 이제 아무나 가서 구경하기는 조금 어려워질까요? 그걸 이제 그 책마을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이렇게 경계가 있고 그리고 책학교 회리 친구들이 책마을 같이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과정에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청년 과정 친구들은 좀 자유롭게 네. 책마을의 어떤 영역에서 역할을 맡아서 뭐 책방이든 책마을의 달콤한 책 카페든 뭐 체험 활동을 하는 공간이든 뭐 마을 방과후 학교를 하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청소년 탐사대 활동을 하든 영화 캠프를 하든 거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그 본인도 뭔가 그 수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책마을 운영하는 주체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가도 좋아요. 네. 네.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고 좀 안전해지면은 이제 사전에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게 하면 좋겠죠. 좋죠. 네. 네.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한번 방문해 보셔서 우리 이대건 촌장님의 마법력에 한번 네. 오늘 저랑 바로 것도 가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소설가 이은정님 모시고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촌장님 저희 같이 인사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어떻게 하죠? 안녕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